일단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우와. 일원, 2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의 개수를 얘기해요. 돈 세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요. 1원, 2원, 3원 이런 것들은 x나 y라는 문자의 개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지금 이 녀석은 (2원)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별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자의 개수가 2개고 차수의 값 1차입니다. 그런데 연립 방식을 풀 때는 이미 이건 중학교 2학년 레벨로 풀 수 있습니다. 연립 방식을 풀 건데 문자의 개수가 2개고 차수의 값 1차였을 때는 2개 뭐 더하기나 빼기를 통해서 풀거나 대입법, 한 문자를 적는데 대입하는 방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해가 몇 쌍이 있을까요? 2개요. 이건 해가 한 쌍이 있습니다. 한 쌍. 이건 해가 한 쌍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연립해서 계산하게 되면 x가 누구, y가 누구 이렇게 한 쌍이 있습니다. 순서쌍으로 한 쌍의 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산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레벨이어서요. 네. 자, 문자의 개수가 3개 있으면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겁니다. 이건 해가 몇 쌍이 있을까요? 3원 1차 연립 방정식입니다. 이건 해가 몇 쌍이 있을까요? 이것도 해가 한 쌍이 있습니다. x가 누구, y가 누구, z가 누구. 이것도 한 쌍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연립 방정식을 한 번은 봐봅시다. 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된 3개의 식이 있는데 연립 방정식을 풀려고 합니다. 보통 3개의 문자가 있을 때는 2개 연립한 다음에 다시 그 2개에서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다시 연립하는 거죠. 첫 번째 2개 식에서 소거하려고 하는 건 누굴 소거하시나요 지금? 난 여기서 y의 값을 소거하고 여기서도 y의 값을 소거해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그럼 네. 기억과 미의 값을 2개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3x 플러스 2z의 값이 6입니다.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더했습니다. 2x 마이너스 z의 값이 3가요? 이제 두 번 시간 때 2배에서 연립하면 되는 거죠? 2배 했더니 6x 마이너스, 그러니까 2배 했더니 4x 마이너스 z의 값은 8이고요. 이제 2식을 연립해서 xz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더했습니다. 7x의 값이 14입니다. x의 값은 2죠? x가 2가 되면 z의 값이 누구예요? 2하고 빵 대입했더니 y가 누구예요? 그렇게 해서 한 쌍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는 다 이해되신 거 맞죠? 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민호야, 집중하고 있는 거 맞아요? 유치해서 지금 성역이 오는 거죠? 자,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두 번째 건 누굴 소거하기 좋을까요? X요. 네, x의 값을 소거하는 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2배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만 될 것 같거든요? 네. 2배 했습니다. 계속 꼬르 소리 난다.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 뺐습니다.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것도 뺄까요? 마음에 안 드네. 맞게 잘 뺐나요? 네. 그런데 2개 연립하려면 숫자 마음에 안 드네. 어떻게 하면 숫자 쉬워지지? 이렇게 뺄까? 첫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 뺐습니다. 네. 첫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 뺐더니 y 플러스 2z의 값이 15인가요? 네. 연립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거한테 6 뺐습니다. 두 개씩을 더했습니다. 6개 했는데 왜 2학이에요? 아주 6 뺐죠? 네. 뺐습니다. y가 마이너스 41인가요? 모두 숫자가 크냐 헷갈리게. 아닌데요.
뭐 잘못했어요? 네. 올려야 되는데. 다시 한 번요. 올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데요? 됐어요. 아, 나 미쳤군요. 내가 지금 정신줄 네. 안 해요 갑자기. 두 개 더했더니 14y의 값이 98입니다. y가 누구예요? y 값이 7이었을 때 y한테 7 대입했더니 z의 값은 누구한테 대입할까? 여기다 대입할까? 네. y하고 z의 값 대입했더니 x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험에서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책은 중학교 2학년 때보다 또 10번씩 한 번 더 연습시키는 내용이 앞에 있었고요. 자, 이제 해가 없거나 해가 무슨 많을 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값은 0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값이 0인 녀석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c의 값이 이항돼서 이렇게 생긴 걸 보셨을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내용 중에 a-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랑 b-분의 b의 값이랑 c-분의 c의 값이 똑같을 때는 이때 해가 어떻다고 얘기했죠? 네,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a-분의 a라는 녀석과 b-분의 b의 값이랑 c-분의 c의 값이 같지 않다면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네. 이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 정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고동수학 하에서 공부할 겁니다. 고동수학 상 직선관계에서 공부할 겁니다. 네. 민우야, 이때는 왜 해가 무수히 많은 건지 알아요? 이때는 왜 해가 없는 건지 알아요? 넌 알아야죠. 넌 고동수학 상에 뒤에 직선관계 배웠으니까요. 왜냐면 모르겠네. 이건 직선이 1차이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아서 해가 무수히 많고요. 이건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할 조건이기 때문에 교점이 없습니다. 민우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문제는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은 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일단 앞에 거 방금 전 페이지 풀었던 거랑 똑같이 연립 방식 풀려고 합니다. 일단 연립에서 소구하려고 하는 건 z의 값이 소구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내가 두 번째 거에서 첫 번째 거 빼려고,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뺍니다, 지금. 네. 니은에서 기억을 뺐더니 4x 플러스, 니은에서 기억을 뺐지. 하면서 선생님도 정신줄을 자꾸 못하겠네. 맞게 썼나요? 그 다음은 디귿에서 기억을 뺄까? 디귿에서 기억을 빼고 있습니다. 2x 빼기 3y의 값이 4라고요? 네. 첫 번째 거 약분해주면 누구예요? 두 식은 같은 식인가요? 네. 그럼 2분의 2라고 하는 녀석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하고 4분의 4의 값은 똑같아요? 네. 그럼 답을 뭐라고 쓰자고요? 해가 무슨? 네,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답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소구하기 쉬운 알파벳이 다 비슷하네요. 네. z의 값을 소구하겠습니다. z의 값을 소구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 두 개 더했습니다. 니은과 디귿의 값을 더했더니 3x-3y의 값이 6입니다. x-y의 값이 2입니다. 이제 누굴 연립할까? 두 배 해줄까? 네. 누굴 두 배 하는 게 산수가 편할까? 니은을 두 배 했습니다. 기억과 더했습니다. 이거는 암산할까요? 첫 번째가 누구예요? 3x. 그럼 z의 값은 소구되고 10인가요? x-y의 값은 6이고요. 네. 네. 3으로 약분했습니다. 근데 두 녀석의 값은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4분의 2인데 마지막 녀석의 값은 같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해가 없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연립방정식 활용 파트입니다. 세개 상품 A, B, C가 있습니다. 세개 상품 A, B, C가 한 개 가격은 200원, 300원, 400원입니다. 그런데 A, B, C의 값을 합해가지고 30개 구매를 했더니 총 가격의 값이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품 구입한 상품 C의 개수가 상품 A 개수의 3배였으면 좋겠습니다. A, B, C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문제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시험에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거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200, 300, 400인데
몇 개씩 구매하는 거야? X개, Y개, Z개 구매했다고 할까요? 네. 식을 먼저 세우려고요. 총 10,000원이라고 합니다. 200X, 300Y, 400Z의 값이 10,000원인데 양변을 100으로 넣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식을 세웠습니다. C의 상품의 개수가 A의 상품의 개수의 3배라고 얘기했습니다. C의 상품의 개수가 A의 상품의 개수의 3배라고 얘기했습니다. 맞게 썼나요? 네. 식이 모자랍니다. 문자의 개수는 지금 3개, 식은 2개밖에 없습니다. 식 하나가 뭐가 있죠? 식 하나를 안 A 세웠잖아요. X 플러스 Y.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은? 30. 네, 그러면 이 식이 있네요. 이제 대입하려고 합니다. Z의 값 대신에 대입했습니다. 첫 번째 건데 대입했더니 4X. 4X 플러스 Y의 값은 30입니다. 네. 마지막 건데 대입했더니 뺐습니다. 3배에서 빼야 되겠네요. 3배 했습니다. 뺐더니 2x의 값이 10인가요? x의 값 5고요? 네. x의 값이 5가 되면 y의 값이 누구예요? z가 누구예요? y가 30이니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여기까지는 별거 없었고요. 이런 연립방식도 설명해야 되나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연립방식입니다. 이 페이지까지도 중학교 2학년 거고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종종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런 연립방식을 만났을 때 하나씩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x 앞에 112, 이것도 112, 이것도 112인가요? 계수의 값이? 이랬을 때 전부 다 3개 모두 더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 산수 방법은 고등학교 때도 계속 사용합니다. 한꺼번에 더 있습니다. 다 더했더니 4개 xy z의 값이 있습니다. 4개 더한 녀석의 값이 지금 8이라고요? 더한 녀석의 값이 2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이 식을 뺐습니다. 기억에서 이걸 뺐더니 x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요? 니은에서 이거 뺐습니다. y의 값은 1인가요? 세 번째 거에서 식을 뺐더니 z의 값 2예요? 지금 이런 식을 만들어낸 다음에 xy z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런 경우는 계속 사용합니다. 곱하기 값이 있을 때 오히려 좀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곱하기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연립방식 중에서 저렇게 곱해진 녀석의 값들이 있습니다. x, y 똑같은 거, y, z 개수 다 1, 1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3개 모두 곱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산합니다. 3개 모두 곱했더니 x, y, z 전체 제곱의 값이 되고요. 오른쪽은 36이죠. 그때 x, y, z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입니다. 플러스 6 나온다고 한다면 z의 값이 누구예요? z의 값 3인가요? yz의 값이 3이니까 x의 값은 2가 되고요. z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y의 값은 1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마이너스가 됐을 때는 얘네들도 다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해가 지금 두 쌍의 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싹 다 더해서 풀거나 싹 다 곱해서 푸는 방식으로 연립방식을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딱 중학교 2학년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걸로 넘어왔습니다. 자, 지금은 2원 2차 연립방정식입니다. 문자의 개수는 2개 있고요. 식은 2개 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2원 2차 연립방정식입니다. 문자의 개수 2개, 식이 2개 있는데 하나는 1차, 하나는 2차입니다. 하나는 2차, 하나는 2차입니다. 1차하고 2차가 있을 때는 최대 순서상 개수가 해의 개수가 2쌍의 해가 존재합니다. 2차하고 2차가 있을 때는 최대 4쌍의 해가 존재합니다. 민우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하는 짓이에요 지금? 민우야 첫 번째 1차하고 2차면 최대 몇 쌍의 해가 있다고요? 1차하고 2차가 있으면 최대 2쌍의 해가 있습니다. 2차하고 2차가 있으면 최대 4쌍의 해가 있습니다. 민우야 설명할 땐 설명에 집중하셔야죠. 다음에 그러시면 화냅니다. 다음에는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1차고요. 두 번째 건 2차입니다. 최대 2쌍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한 쌍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대 2쌍이니까요. 한 쌍이 될 때는 근이 중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한 쌍이가 존재합니다. 난 지금 주어진 첫 번씩을 대입법을 통해서 대입한 다음에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2항 했던 2x 플러스 1이고요. 2x 플러스 1의 값을 대입할 생각입니다.
대입했더니 첫 번째 건 3x제곱, 두 번째 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의 제곱입니다. 그냥 대충 상수에서 2차원씩 풀어서 x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저 x의 값이 중근이면 한 쌍해를 가지고요. 자, x의 값이 두 개면 두 쌍해를 가질 것 같습니다. 민호 너 지금 어디 쳐다보고 있어요? 자꾸 그럴 거예요? 아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설명하는데 네가 왜 생각을 해요? 열심히 수업을 들어야죠. 죄송합니다. 3x의 제곱, 4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 플러스 1을 뺐습니다.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고요. 2항했습니다. 2항했더니 누구야?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인가요? 네. 해를 구했습니다. 해가 누가 있죠? 맞네? 지금 맞겠나요? 그때 y의 값 구하고 있습니다. y의 값은 여기다 대입할 생각입니다. y가 누구라고요? 최대 두 쌍해를 갖습니다. 네. 만약에 x의 값이 중근이었으면 한 쌍해만 가졌겠죠? 네. 자, 이거는 1차식과 2차식이 연립했을 때는 최대 두 쌍해를 가집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안 배워도 능히 잘할 수 있는 파트고요. 이제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차하고 2차 연립방정식은 2차하고 2차 연립방정식은 해가 최대 4쌍해를 가지는데요. 문제 유형이 아주 많습니다. 똑같은 2차하고 2차 연립하려고 하는데 2차하고 2차 연립방식은 유형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험 문제 유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유형 하나가 0으로 끝났을 때 하나가 0으로 끝나는 녀석을 만나면 0으로 끝나지 않은 게 있고요. 0으로 끝나는 게 있습니다. 상수항이 없고요. 상수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0으로 끝난 녀석은 먼저 이걸 인수분해한 다음에 문제를 풀 겁니다. 0으로 끝나는 게 만나면 그건 아주 쉬운 문제예요. 0으로 끝나는 건 무조건 인수분해. 첫 번째 거 인수분해했습니다. x 플러스 y의 값하고 x 마이너스 y의 값이 0이고요. 이걸 만족하는 녀석의 값은 한 녀석은 y의 값이 마이너스 x고요. 한 녀석의 값 y는 x인가요? 네. 나는 y의 값이 마이너스 x라고 한다면 기억에서 얻어진 식은 다시 기억에 대입하는 바보짓을 하면 안 됩니다. 기억에서 얻어진 녀석은 니은에 대입할 겁니다. 니은에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누가 되죠? 그럼 x의 값이 누구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얻어진 x의 값은 두 가지인데 그 x의 값은 얘한테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서 유도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y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y의 값은 루트 3이 있습니다. x의 값이 y면은 y가 x면 대입했습니다. 대입했더니 x제곱의 값이 9가 되는 것 같아요. 네. x의 값은 3하고 y가 3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y의 값은 x랑 똑같다고요? 네. y의 값도 3이고요. y의 값도 마이너스 3입니다. 총 나이는 4쌍해가 존재합니다. 한쪽이 빵으로 끝나는 연립방식은 반드시 빵으로 끝나는 거 인수분해서 대입할 겁니다. 이건 정해진 틀이 있고요.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종류의 연립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녀석을 다 방법적으로 기억해서 풀 수는 없습니다. 방금 전 페이지에는 집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요? 네, 다 해설이 다 써있어가지고 선생님 풀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해주고 갈까? 네. 내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예요? 너예요? 폰 전체 이거 왔어요. 폰이 없어요. 풀가 다 써있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연립방식은 2차 문자의 개수 2개, 차수도 2차인 연립방식입니다. 그런데 한쪽이 빵으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저런. 한쪽이 빵으로 끝나는 게 없고요. 민우야, 왜 그러죠? 왜 그러냐고요? 한두 번 지적했었는데 왜 계속 지적해야 되죠? 소거할 수 있는 녀석을 찾아야 됩니다. 소거할 수 있는 녀석의 값은 지금 어떤 문자를 소거할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문제 풀 때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x라는 녀석이 1차항을 소거하게 되면은 x의 1차항을 소거하게 되면은
여전히 x의 2차하고 y가 남아있습니다. y를 소구하게 되면은 x라는 문자의 식만 남나요? 네. 그럼 나는 y를 소구해야지 x라는 문자의 2차 방식까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x의 제곱을 소구하게 되면 xy의 식만 남아서 정리해서 한 문자를 정리해서 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나는 지금 제일 소구하기 편한 거는 y를 소구해서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의 실마리가 보일 것 같습니다. 나는 y를 소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한테는 2배, 두 번째 거한테는 5배에서 더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거한테 2배 했습니다. 두 번째 거는 5배 했습니다. 두씩 더했습니다. 더했더니 19x의 제곱 마이너스 19x 38인가요? 네. 19 약분했습니다. x의 값이 뭐뭐 있다고요? x의 값을 알았으니까 x의 값 대입했습니다. 둘 중에 누구한테 대입할까요? 밑에 게 쉬운 것 같습니다. 네. 밑에 거한테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12 마이너스 12 y는 1인가요? 네. 두 번째 녀석의 값은 x한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x한테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앞에 있는 값이 8? 8이면 y의 값은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풍당의 두 쌍해가 존재하네요. 얘는 지금 누굴 소구했죠? 쌤은 지금 소구했던 게 y를 소구해서 풀었는데요. 얘는 지금 누굴 소구했어요? x제곱. 얘는 제곱을 소구해서 풀었네요. 네. 꼭 한 가지 방법으로 풀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뭘로 푸는 게 쉬운지 그때그때 판단해서 푸시면 됩니다. 네. 때로는 x, y라는 항을 소구하기도 하고요. 그때그때마다 대응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다음 녀석의 값도 확인해보고 갑시다. 이렇게 생긴 연립방식은 책에서는 2차항을 소구할 수 없다고 얘기하네. x제곱과 y제곱을 지울 수는 없죠. 네. x제곱과 y제곱은 두 개 연립해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얘는 xy를 지울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xy를 지웠을 때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쌤이 지금 xy를 지우려고 두 식을 더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문제를 진행하려면 이래야지 인수분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지금 뒤에 있는 값이 9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다면 x제곱도 소구할 수 없고 y제곱도 소구할 수 없고 xy를 소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상수항을 소구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상수항을 소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쌤이 판단하는 건 매번 니네가 문제 풀 때마다 다 각기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항을 소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 2배 했고요. 2개 뺄 겁니다. 뺐더니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지금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습니다. 이랬더니 한 식이 상수항이 없는 식이 나왔고요.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x-y하고 x-2y인가요? 네. 대입하려고 합니다. 한 녀석은 x의 값이 y라고 놓고 한 녀석은 x의 값을 2y로 놓겠습니다. 그 식을 첫 번씩한테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도 나온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거한테 대입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나요? y제곱 빼기 y제곱이니까 빵 돼버려요? 이때는 해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거는 2y 대입했더니 왼쪽이 누구죠? 되신 거 맞아요? 네. 따라서 y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 잘못한 것 같은데? y제곱의 값은 1입니다. y의 값은 1이든지 y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때 x의 값이 누구죠? (2) 하고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래서 두 쌍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엔 연립방식을 푸세요. 이제 생각해 봅시다. y제곱을 소구하기 쉽나요? y만 없을 수 있나요? 3배에서 빼가지고 y만 없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문제점은 x의 1차항도 있고요. y의 2차항도 있습니다. 그건 계산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x만 소구한다고 한다면 y라는 문자의 식만 있어가지고 그건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의 제곱을 소거하면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xy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대입해서 풀 수 있습니다. 지금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x라는 문자를 소거해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y제곱을 소거해서 푸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x를 없애서 y라는 문자의 식으로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네. x를 없애겠습니다. 첫 번째 거한테는 5배 했습니다. 두 번째 거한테는 2배 했습니다.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y제곱 마이너스 y 이항했습니다. 해가 누가 있죠? 그때 x값이 알고 싶습니다. 다시 대입했습니다. y한테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x가 누구죠? x1인가요? 마이너스 1을 y한테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x가 누구예요? 마이너스인가요? 그렇게 해서 두 쌍의 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갔습니다. 지금은 x의 제곱을 없앨 수 있나요? x제곱 없앨 수 없습니다. y제곱도 없앨 수 없습니다. xy를 소거하려고 합니다. xy 소거하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죠? 네, 오른쪽 0이 아니라고요? 네.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럼 누굴 소거하자고요? 상수. 네, 상수항을 소거할 생각입니다. 밑에 거한테 3배 했습니다. 두 식을 빼려고 합니다.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뺐습니다. 인수분해했고요. x-y하고 x-3y가 있습니다. 하나는 x값이 y입니다. 또 한 녀석의 값 x가 3y고요. 대입은 두 번째 건데 대입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건데 대입하면 이때 다 소거되고 없나요? 네. 3y를 대입했습니다. 3y 대입했더니 왼쪽은 2y제곱이에요. 따라서 y제곱은 2여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가요? 네. y가 루트이면 x라는 녀석의 값은 3루트이죠. y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이면 x의 값은 마이너스 3루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대칭된 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 이거는 합과 고백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 페이지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네. 문제를 이런 형태의 문제를 만나면 네. 합의값이 누군지 고백값이 누군지 바로 보이잖아요. 합의값과 고백값을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합과 고백값이 딱 한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라고 쓸 수 있나요? 아, 네. 두 번째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xy라고 쓸 수 있나요? 네. 그러면 내가 좀 소거하려고 하는 녀석의 값은 뭘 소거해야 될까요? 제곱을 없애버릴까? xy를 없애버릴까? 뭘 없애면 되게 쉽게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구태여 선생님이 이 녀석을 치환해가지고 합의값은 s, 고백값은 t라고 구태여 치환하지 않고도 충분히 산수할 수 있습니다. 두 개씩을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빼버릴 때는 xy 값이 누구라고요? 2. xy가 2면 2 대입했더니 x 플러스 y의 제곱은? 1.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은 한 녀석은 3, 또 한 녀석은 y가 3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그때 우리는 곱해가지고 2 나오는데 합해서 3 나오는 숫자가 누가 있는데요? 합해서는 마이너스 3인데 곱해서 2 나오는 건 누가 있어요? 예, 지금 되고 있는 거 맞으세요? 네. 그래서 총 다 4쌍해가 존재하네요. 2차, 2차 연립했으니까 최대 4쌍해가 존재합니다. 지금 봤던 페이지는 합과 고백값을 이용해서 연립방식을 푸는 형태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 시작합니다. 으악. 여태까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아주 쉬운 내용에 속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연립방정식만 문제 풀 때 맞고 틀리고 반복할 뿐이에요. 연립방정식은 문제 유형이 엄청 많고요. 그때마다 당신들이 대응하셔야 됩니다. 근데 공통근이라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공통근은 많이 어려워서 내용 정리를 좀 진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라고 하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A라는 다항식이 x-알파, x-베타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은 근이 누구예요? 알파하고 베타의 값이 근이라고요? 네. 두 번째 다항식, 두 번째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x-알파하고 x-감마라고 써보겠습니다. R이라고 쓴 거 아닙니다. 감마라고 썼습니다. 네. 그럼 이 방정식은 근이 알파하고 감마의 값이 있습니다. 두 방정식은 공통근의 값이 알파인가요? 네. 두 녀석의 공통근은 알파입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두 개씩을 더하기, 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두 식을 빼보겠습니다. 빼게 되면 x-알파의 값이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x-알파를 묶어서 x-베타에서 x-감마만 뺄 수 있죠? 빼게 되면은 x-알파 곱하기 감마-베타인가요? 공통인수의 값 x-알파에서 x-베타 빼기 x-감마로 계산했습니다. 그럼 지금 뺀 녀석의 값은 누가 근이에요? 뺀 녀석의 값은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값이 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 근의 값이 알파가 근인가요? 네. 그 알파의 값은 공통근이었다고요? 공통근을 두 식을 빼기만 하면 공통근이 나오네요? 두 식을 빼기만 하면 바로 공통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두 식을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두 식을 더하게 한다면 x-알파가 공통되기 때문에 공통인수 묶어준 다음에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의 값을 더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더했더니 이해된 거 맞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은 공통근이 존재하나요? 얘는 지금 근이 누군데요? 알파하고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근인가요? 네. 공통근은 또 존재하네? 공통근의 값은 또 존재하잖아. 두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알파가 두 개 공통근이라고 한다면 두 식을 더하기 하나, 빼기 하나, 공통근의 값은 무조건 들어있네요. 그 속에. 네. 근데 더했을 때는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두 근의 평균값이 있나요? 와, 그렇네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로 어떤 방정식이 있는데 공통근이 있고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두 근의 평균값 구하세요라는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주 쉽게. 그런데 기억나지 않습니다. 뒤에 연습 문제 이 문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풀 때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두 식을 곱해 보겠습니다. 두 식을 곱하면은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알파 x-베타네요. 간만에요. 그럼 두 식을 곱해도 여전히 공통근은 들어있나요? 근데 공통근은 중근인가요? 얘도 공통근이긴 한데 그 녀석은 중근인가요? 네. 중근이 아닌 나머지 두 근이 공통근이 아닌 근들이었고요. 공통근의 값은 곱했을 때 중근으로 나옵니다. 이런 성질들을 깨우치고 있다면 공통근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요점 정리. 두 2차 방정식에 공통되는 근은 빼나 더하나 곱하나 공통근은 항상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더했을 때는 나머지 한 근이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한 근은 공통근을 제외한 두 근의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곱했을 때는 공통분의 값은 중근으로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정리를 숙지한 상태에서 문제 풀 때마다 야 이러니까 그렇게 되잖아, 이러니까 그렇게 되잖아 매번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요. 필기하셔야 됩니다. 필기하세요. 사진 찍어도 돼요? 필기하시라고. 어디에다가 해요? 공통분 그 페이지예요.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다 필기 다 하세요. 여기요? 네, 깔끔하게 필기하세요. 우리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해를 구했더니 해가 뭐뭐 있다고요? 2하고 마이너스 1이나요? 네. 여기서 해 값은 누가 있죠? 마이너스 3하고 2가 있나요? 두 개의 공통분은 인수분해해서 2인 거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다 주어져 있으니까 직접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빼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요? 두 개씩을 뺐습니다. 앞에 거에 뒤에 거 뺐습니다. 해가 누구라고요? 이런 원리를 사용할 겁니다.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각기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는 게 써도 되는데 문자로 나와 있는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겁니다. 여기 계수에 문자 뭐 A나 뭐 T가 섞여 있을 때 공통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개 빼기만 하면 공통분을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말 준비되신 거 맞죠? 네. 뭐가 이해가 되죠? 저게 왜 자꾸 그러죠? 뭔 개소리죠? 네? 뭔 개소리냐고요? 각각을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되는 그 2인 것도 알 수 있지만 두 식을 빼도 공통분 1을 구할 수 있다고요. 두 식을 빼요? 아, 네, 알겠어요. 네. 아니 좋겠어요? 아, 나 이거 다시 바꾸는 거 아니야? 입이 답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메바 정도거든요. 네. 아무가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럼 바꿀게요. 네. 자, 두 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두 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m이라는 문자를 담고 있습니다. m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공통분을 구하라고 합니다. m이 있을 때 이거 인수분해 못합니다. 이것도 인수분해 못합니다. 인수분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개씩을 빼면은 공통분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두 식을 빼가지고 공통분 구할 생각입니다. 앞에 거 뒤에 거 뺐습니다. 네, 지금 앞에 거 뒤에 거 뺐습니다. m 플러스를 묶었습니다. 그때 x 플러스 1이네요. 그게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 얘가 바로 공통분입니다. 우와. 빼기만 하면은 m이 있든 말든 공통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네. 쌤이 왜 저기 앉아? 저기 싫은데. 네. 여기 제자리인데. 선생님 좀 진지하게 수업하니까 앞서에 섞으시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공통분이 마이너스니까 공통분 마이너스니까 대입했을 때 동화 성공할 겁니다. 수범이 지금 앞에 빠진 거 다 녹화해놨습니다.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런.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2n 플러스 n의 값이 빵인가요? 네. 그래서 n 값이 1인가요? 근이라고 하는 건 대입했을 때 동화 성립해야 되니까 네. 대입해서 마이너스 대입해서 1을 구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그런 건 원하지 않습니다. 공부의 소신이에요. 공부의 소신. 저희 공부를 도와줄. 색이 다 뻔해. 알았다. 민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아니에요. 입도 상했다. 지금 마음이 단단히 상했네. 아, 그 공부 잘한다는 남학생이에요? 어? 제가 공부 못해요. 공부 잘하는 여학생은 여기 있잖아. 너 아니잖아. 저의, 나잖아. 아니, 저의 공부의 신이라고요. 이게 없으면 저는 공부를 하지 못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요. 이 속에 과자 있죠? 아니, 없다고요. 진짜 없다고요. 그거 인기 많아요. 이 아니, 속에 쌤, 과자 있지, 민우야. 이 속에 과자 있지? 아니, 그거 쌤 킨더셀 아니라고요. 그렇구나. 아니, 저번에도 손이 떨어뜨려서 뚝배기 깨시더니 왜 이러고 저의 공부의 신, 쌤 책임지실 거예요. 이거 부서져서 제가 저거 보고 비싸요. 왜 비싸요? 비싸네요. 이거 미친년아, 이걸 1,000원이나 주고 1,800원 돈 주고 사 먹는다고 이거를? 2,800원이에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들어있어요. 이거. 젤리. 저거 쌤 이거 드실래요? 그 뭐지? 드실래요? 그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와, 지혜보다 GMO가 들어간 몸에 안 좋은 게 들어가서 이게 뭐 이거 쌓이면 쌤이 금방 수명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설명합니다. 가볍게 무시. 부정방정식은 문자의 개수가 하나고 식이 하나면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 X는 2. 문자가 하나고 식이 하나면 x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문자의 값이 2개고 식이 하나면은 절대 xy를 구할 수 없습니다. 네. 감으로 맞추면 되잖아요. 이런 해석을 우리는 부정정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는 2개고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x하고 y의 값을 자연수나 정수라고 제약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이요. 네. 그래서 식 하나 대신 조건을 줌으로써 해를 구하게끔 유도합니다. 문자의 개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면 남편이 2명인데 와이프가 1명이거나 와이프가 2명인데 남편이 1명이면 그거는 부정한 짓이죠. 그건 부정한 짓이어서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서로 맞아요. 부정방정식은 풀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인수분해하는 방법의 풀이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부정방정식의 풀이 원칙은 인수분해 안 되는 녀석의 값을 억지로 인수분해합니다. 선생님은 앞으로 수업할 때마다 부정방정식의 풀이 원칙은 의도적인 인수분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의도적인 인수분해.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작정하고 인수분해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설명해 봅시다. 아 나 질문 있었는데. 안 되는 거 어떻게 근데 해요? 그러면은 수업이 저해되고요. 수업이 질 떨어져요. 그러지 말아요. 우리 질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자, 수업에 관련된 얘기를 자꾸 하게 되면 수업에 근데 질 쌤 때문에 떨어져요. 여기 이렇게 부서졌는데. 미안합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나 진짜. 자, 다음에는 공정식이 있습니다. 문자의 개수는 2개 있고요. 시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자연수 xy의 순서쌍을 보려고 합니다. 이런 건 아주 쉽네요. 네? 뭘 집어넣으면 15가 나올지 자연수 중에 생각을 해요. x가 1이면 가능한가요? 네. y가 누군데요? 6. 맞나? x의 값이 2가 되면 y가 누군데요? 안 돼요. 안 돼요. x가 3이면 누군데요? 3. x의 값이 5가 되면 누군데요? 0. 그건 자연수가 아니에요? 네. 그럼 두 쌍 있나요? 네. 네. 쌍둥이네요. 니는 컨셉이 넌 취향이 맞나 봐요? 적응하세요. 저희 지금 텐션에. 얘기 쓰겠네요? 오늘 학원에서 두 미친놈이랑 다 이렇게? 네. 네, 원하시면 트월킹도 한번 쳐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야, 얘 어떻게 애기 나온 거 같아. 여기 찢었어. 이거 보세요. 얘가 똑바로 서 있질 못해요. 장애됐어. 자, 방금 했던 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장애. 근데 니네 자꾸 그러시면은 정수. 제가 조용히 시켰어요. 자, 지금은 방금 전에 했던 거는 중학교 때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에 빈번하게 나오는 부정방정식을 보고 있습니다. 부정방정식을 만나면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작정하고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문자는 2개, 식은 하나입니다. 부정방정식입니다. 저런. 일단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x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x로 묶었더니 y-1이라고 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도 y- 있어야지만 이게 있어야지만 나는 공통되는 y-를 묶어서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기는 마이너스 y니까 이렇게 써주게 되면 실상은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xy-x-y인데 플러스 1이 없던 게 들어가 있는 셈인가요? 네. 오른쪽에 원래 1이었잖아요. 네. 왼쪽에만 1을 더해주면 안 되니까 오른쪽에 1을 더해야지만 원래 식과 똑같은 식이죠? 네. 그래서 오른쪽은 2입니다. 양변에 1을 더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수분해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1이라고 y-1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xy가 정수라고 얘기합니다. xy가 정수면 x에서 1을 뺀 것도 정수, y에서 1을 뺀 것도 정수입니다. 네. 정수끼리 곱해서 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곱해서 2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한 xy의 순서상 개수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xy는 누구란 얘기예요? 2. 얘는 누구란 얘기죠? 0. 네. 그래서 총괄 4쌍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부정방정식은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의도적으로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네. 시험은 이게 주종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합니다. 지금은 xy 값이 똑같이 정수입니다.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의도적인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앞에 2개를 봤더니
묶어 쓸 수 있습니다. x로 묶어 쓰겠습니다. 네. x로 묶어 쓰게 되면 y-입니다. 나는 y-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왼쪽에다 무슨 짓을 해야지 마이너스 5가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동갑하죠? 3을 더해요. 양변에 3을 더했습니다. 그럴 땐 식은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하고 y-1로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그 값이 3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xy니까 얘도 정수입니다. 앞에 게 지금 1하고 3, 3하고 1,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러신 거 맞나요? 네. 그때 xy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상이 누구예요? 0, 두 번째 게 누구죠? 5, 0. 세 번째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2. 마지막 녀석의 값이 누구죠?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런 xy 값을 4개 다 구했습니다. 쌤, 근데 저게 왜 x 플러스 1로 바뀌어요? 네. xa하고 1a를 더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1a를 더해요? 모르겠는데. x 참 웃기려고 하지 마요. 하나도 안 웃깁니다. 웃기려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르겠어요. 야, 왜 비웃냐? 우리 지금 되게 진지한데. 지금 웃지 마요. 이러면 저희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어려워요. 귀 막아!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건데. 진짜죠? 네. 저 지금 공부에 신수 3a 더하기 a가 뭐예요? 4a요. 왜 3a로 가지고 그래요, 그냥? 그거는 개놀리고요. 근데. 지금 이거 했는데요? 그게 어떻게 갔죠? 근데 목소리가 너무 네. 커요. 더 이상 무시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네. 안 되겠어. 공부의 신을 하나 더 꺼내야겠어. 진짜. 아, 요란한 년. 수업에 저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도움되는 아이들이. 자, 이제는 부정방식 중에서 문자가 2개 있는데 차수가 2차인 부정방식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실수의 값들은 실수 a나 b의 값들은 제곱했을 때 항상 0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 성질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a의 값도 0이고 b의 값도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동화성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성질을 사용해서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문자의 개수는 2개고 식은 하나밖에 없는 부정방정식이고요. 정수란 조건이 없고 실수란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수의 값은 제곱에서 0보다 크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 생각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9x제곱도 있고 마이너스 6xy도 있으니까 뒤에 누가 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죠? 뒤에 y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인가요? 네. 그 다음 남은 것들이 y제곱 2개 있었으니까 하나 y제곱 있고요. 이렇게 하면 완전 제곱식 2개를 만들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3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요. 뒤에 거는 y 플러스 2의 제곱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y가 누구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면 x는 누구란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어렵죠? 쉬운 거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인생은 어려우니까. 지금 했던 녀석의 값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2y 제곱을 쪼개 썼습니다. 쪼개도 되는 거예요? 네, 2개 있으니까 하나씩 따로 썼습니다. 헐.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뺀 방법.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실패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지금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완전 제곱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른 풀이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주어진 식은 x라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처럼 정리하게 되면 네. 나 지금 x에 대해서 내림처럼 정리했습니다. 네. 그때 x 앞에 있는 값을 저렇게 쓴 이유는 짝수 공식을 쓰려고 저렇게 썼습니다. 실수 x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수 x라는 표현을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7번 x라고 해석할 생각입니다. 그럼 판별식 값은 0보다 크나 될 때 실근의 값을 갖습니다.
판별식 값을 조사했습니다. B 다시 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AC를 썼습니다. 네. 판별식이 0보다. 그거랑 같다. 그럼 첫 번째 거 9y 제곱 마이너스 18y 제곱 마이너스 9y 제곱 마이너스 36y 마이너스 36인가요? 그러네요. 야. 그런데 이 시간 양변에 마이너스 9로 나누겠습니다.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누겠으니까 음수로 나누겠으니까 부동항이 바뀌었습니다. 네. 남은 녀석의 값은 y 플러스의 완전 제곱식인가요? 오. 제곱에서 실수의 값을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어요. 네. 실수를 제곱한 건 0일 수도 있어요. 네. 0 되는 게 누구예요?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1로 x의 값이 필요해요. 마이너스 2의 값을 다시 대입해야 돼요. 마이너스 2 값을 다시 대입한 식을 쓰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9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 대입했더니 8 마이너스 8 4가 났나요? 네. 이게 3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인가요? 네. 그때 x의 값 마이너스 3분이고요. 우와. 완전 제곱식을 못 만든다고 한다면 내림처럼 정리해서 실수의 값을 실근이라고 해석해서 풀어야 됩니다. 아, 해석까지 해야 돼요. 실수란 표현을 실근이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두 번째 풀입니다. 아, 네. 왜냐면 이런 유사한 문제 10문제를 풀면 10개 중에 2개 정도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고요. 나머지 8개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밀당이고. 그래서 판별식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방법은 두 가지 방법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연습을 조금 더 시켜드려야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유제 문제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 문제가 223쪽. 유제 문제가 첫 번째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실수 A, B에 대해서 실수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거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걸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우야, 네 생각에는 누구누구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여요? 쌤 제가 보여요. 아, 보여요? 말해봐요. 하지만 말하지 않겠어요. 저도 보이는 거 17a 제곱 마이너스 아니야. 8ab 플러스 b 제곱 아니야? 아니지. 이런 게 잘 안 보여서 좀 마이너스 4 플러스 b의 제곱. 네, 16a제곱으로 가야 되겠군요. 16a제곱 마이너스 8ab 플러스 b제곱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녀석은 ba제곱의 값 17개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다 쓰려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네, 이렇게 쪼개는 게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쳐다보면 할 수 있습니다. 쌤 근데 저 맞았잖아요. 4a-b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인가요? 네. 그래서 b가 누구라고요? a가 누구라고요? a가 1면 b는 누구예요? 4요. 할만하죠? 보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이면 판별식으로 풀 거고요. 24회가 있죠. 자, 두 번째 것도 혹시 가능할까요? 저 이거 제가 할 거예요. 올해 들은 말 중 제일 웃겼다. 이 x, y를 10x, y를 반별식은 다시 한 번요. 저요? 반별식은 아니,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보려고요. 저요. 마이너스 2xy랑 마이너스 10xy를 쪼개요. 편하게 하지 마. 13은 다 사용했나요? 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9y도 사용했나요? 네. 남은 게 누가 남죠? 저 아이. 네. 그럼 원래 식과 똑같아요? 네. 힘드네. x제곱 10개, y제곱 5개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이게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누구의 제곱인가요? 첫 번째. x가 누구라고요? y는 누구라고요? 근데 실은 선생님은 많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고인이니까 푸는데요. 네. 실은 문제 풀 때 이렇게 푸는 거 거의 힘들어요. 아주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전 할 수 있어요. 판별식을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안 보이면 그 판별식. 방법도 보여주세요. 그건 했으니까 아까 하지 했잖아. 않겠습니다. 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선생님. 2차 방식의 정수의견으로 왔습니다. 정수.
근이 꼭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의 값이 꼭 정수라는 말이 주어질 때가 있고요. 근이 정수였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안돼. 여기서는 두 분의 합의값이 누구예요? 저요. 두 분의 고백값이 누구예요? K 플러스 3. 근데 문제는 근이 정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헐. 그때 K 값을 구하라는 것 같아요. 근이 정수라는 말을 만나면 K를 구하라고 했지만 네. 이런 문제 유형은 반드시 K라는 문자를 중간에 한번 소거한 다음에 알파 베타를 구하고 마지막에 K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의 순서 푸는 순서가 2차 방정식이 정수의 근을 가질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을 세웠는데 K를 구하라고 하니까 알파 베타를 지우려고 발버둥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풀이 원칙이 꼭 K를 먼저 지운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대입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알파 베타의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인가요? 그러네요. 대입했고요. 이항할 겁니다. 문자의 수 2개. 알파 베타의 값은 정수, 부정방정식인가요? 뭐가 더 있으면 우리가 인수분 낼 수 있나? 뭐가 더 있어야지 인수분 낼 수 있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알파로 묶었더니 베타 마이너스 1인데요. 뒤에 있는 값은 베타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하고 싶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다고요? 그럼 알파를 그럼 더해야겠네요. 양변에 뭘 더해야 돼요? 알파요.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양변에 1을 더해야 되나요? 그럼 인수분 했더니 알파 마이너스 1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 나왔으면 좋겠고요. 알파 베타의 값 정수의 값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정수입니다. 네. 1하고 2, 2하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있습니다. 그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가 누구라고요? 2, 3. 근데 K의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K의 값은 이걸로 구할까요? 네. K의 값은 알파 베타 곱한 거에서 3을 빼야 돼요? 알파 베타 곱해서 3 뺐습니다. 이것도 3이고요. 이건 마이너스 3인가요? 네. 그래서 답은 3 아니면 마이너스 3의 값이네요. 문제에서 알파 베타의 값이 정수의 근을 갖는다고 한다면 근과 계수 관계로 식 세운 다음에 K를 소거합니다. K를 소거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K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고요. K를 없앤 다음에 알파 베타 구하고 마지막에 K 구합니다. 으아. 한 번 더 연습합니다. 이런 풀이 방법들은 전부 다 기억을 하는 겁니다. 배우신 다음에. 하나도 문제가 없네. 안돼. 쌤 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제가 원래 그래요. 뭔가 평소에 막 이런 걸 즐겨내는 스타일? 아까 전 연습이 좀 부족했던 것만 다시 하겠습니다. 네. 와, 제가 안 배웠던 걸 지금 하시는 거예요? 녹화해놨습니다. 저런. 자, 연립방식이 있습니다. 연립방식에서 저 문제를 보자마자 느끼는 생각은 문제에 합과 고백값이 두드러지게 보이게끔 해놨네요. 문제가 아 보인다. 합의값이랑 고백값을 두드러지게 보이게 했습니다. 합의값은 S, 고백값은 T라고 쓰겠습니다. 네. 고백값은 T, 합의값은 S입니다. 그런데 그런 숫자가 누가 있죠? 더해서 마이너스를 넣고 곱해서 마이너스 20 나오는 게 누가 있어요? 5랑 4요. 아, 그러네요. 네, 그쵸. 이러던지 또는 이런 경우가 있네요. 네. 근데 S라는 녀석의 값은 합이었잖아요. 합의값이 마이너스 5가 되고 고백값이 4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합의값이 4가 되고 고백값이 마이너스 5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X와 Y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건 X, Y가 누구일 때 합의값이 마이너스 5, 고백값이 4가 될 수 있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나 좀 똑똑한데? 합의값이 4, 고백값 5. 쌤, 저기 Y 적어야 되는데 X 적었어요.
합의값은 4, 곱합값 마이너스 5. 안되네. 골 때린다. 총도에서 몇 쌍이가 있나요? 네. 이건 숫자로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숫자로 나오지 않고 조금 문제가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걸 받아쓰기 하고 그래요. 합의값이랑 곱합값을 알고 있을 때 이런 2차 방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합의값은 마이너스 1이고 곱합값은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네.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죠. 네. 그래서 S의 값은 마이너스 5, T의 값은 4라고 할 수 있고요. S의 값을 4, T의 값을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중간 과정까지 다시 설명했습니다. 네. 바로 인지할 수도 있지만 바로 인지 안 되는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을 세우신 다음에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언급해줘야 될 만한 게 공통근을 언급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바로 미치네.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하면서 좀 더 연습 문제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기억이 없을 겁니다. 기억이 없을 거니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워. 선생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x-알파의 값이랑 x-베타의 값이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알파 베타요. 어떤 a라고 하는 식이 있고요. b라고 하는 식의 값은 x-알파, x-감마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는 공통근의 값이 알파입니다. 알파의 값이 공통되는 근이고요. 공통근이 아닌 근이 알파고 감마의 값이 공통되는 근이 아닌가요? 네. 근데 두 식을 더해봤습니다. 두 식을 더했더니 x-알파를 묶어주게 되면은 2x- 베타- 감마의 값이 빵이기 때문에 이때 근의 값은 알파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이 근인가요? 여기까지 지금 맞나요? 네. 더한 녀석 속에 얘가 지금 근이라고 하네요. 네. 하나는 근이 알파고 베타입니다. 또 하나의 근은 알파고 감마입니다. 쌤은 두 식을 좀 더하려고요. 두 식을 더했습니다. 더한 게 누군데요? 네. 두 식 더했나요?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네. 두 식 더한 녀석의 값에서 이런 근이 있다면서요. 근데 공통근이 누구지? 인수분해 안 되잖아 지금. 아이. 공통근을 누구지 모르네요. 공통근의 값을 구해보려고요. 빼겠습니다. 빼게 되면 이렇게 되나요? 예스. 뺀 녀석의 값은 공통근을 한 번에 구할 수 있으니까요. x-알파를 묶어주면은 두 개 빼주면은 감마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때는 공통근 알파밖에 안 나오나요? 두 식을 뺐더니 근이 누구라고요? 두 식을 뺐더니 근이 누구냐고요? 2요. 2의 값이 공통근이고요. 그게 알파입니다. 2가 근이면 2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나요? 네. 2가 근이면 2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합니다. 8 플러스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 a 플러스 b가 누구라고요?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인가요? 네.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했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의 값은 빵입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는 빵이고요. 근인식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2, 1. 얘는 공통근이잖아요. 나머지 한 근이 공통근이 아닌 근의 평균값이라고요? 네. 그래서 베타 플러스 감마는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 내용 정리 알아야지만 풀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머리야. 민호 지금 이해되세요? 다음에 시험에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게요. 내용 정리를 잊어버리면 풀 수가 없습니다. 전 처음 봐요. 네. 어쩔 TV네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이런 걸 배우시고 나면은 머리에 저장하시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 나오면은 풀어야 되는데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학원에 공 갖다 마시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오늘 배우고 까먹고 내일 배우고 까먹고 맨날 까먹으니까 8번, 10번 이렇게 봐도 시험 나오면 또 우리 틀리고. 하루살 있잖아요. 하루살이라고요? 예요. 맞아요. 하루만 기억하고 내일 되면 다 까먹어요. 부정방정식 연습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건 문자의 개수가 2개고 정수 x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부정방정식입니다.
저 이거 우리는 잘해요. 부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두 개는 x로 묶어주겠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y-3이 뒤에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플러스 5y네요. 앞에다 5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왼쪽에 무슨 짓을 한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5인데요? 네, 그러네. 플러스 9를 해줬네요. 그래서 여기서 9를 더해줬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5하고 y 마이너스 3입니다. 그 값이 9 나왔으면 좋겠고요. x, y는 정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9가 나오는 경우는 6가지고요. 마이너스 5, 3. 9가 나오는 경우는 다 해서 6가지나요? 어머, 너무 많다. 할렘방구. 근데 문자 요구한 건 수수상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6개 있겠군요. 네. 값을 구하라고 안 했고요.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네. 할렘방구. 그 다음 부정방정식도 풀어봅시다. 지금 저 식은 딱 보이나요, 이제? 이제 보이세요? 자, 보여요. 어떻게 해요? 4x제곱. 아니요. 일단은 5x제곱을 쪼개야 되거든요. 5x제곱을요. 이거 끝났어, 바보야. 아, 그래? 아니. 저는 입만 살아가지고 있는 척은 다 하네. 앞에 있는 거는 2x 플러스의 제곱인가요? 네네.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고요. 네. x가 5라고요. y도 똑같다고요? 네. 자, 11번으로 왔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레벨의 문제들입니다. 할렘방구. 자, 오늘 수업은 진도 여기까지 나갑니다. 지금부터 앞에 유제 문제 풀기 시작하세요.